안녕하십니까. 이번 재무정보 시스템 캡스톤 디자인, 금순공정과 방화장성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부 민경돈입니다. 저희는 금순공정과 방화장성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역사, 목적과 현재 상황, 금순공정에 적용된 기술, 검열 내용, 미래 전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순공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순공정은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대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금순공정은 황금방패, 만리장벽과 같이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며 그동안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었던 홍콩, 마카오와 사실상 별개의 주권국가인 대만은 금순공정 프로젝트 시행지역이 아니었지만 2019년 작년이죠.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올해 5월 28일부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시행하면서 홍콩은 앞으로 금순공정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금순공정의 일환으로 그레이트 파이어월, 즉 방화장성이 실행됩니다. 방화장성은 금순공정에서 시행하는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방화장성은 파이어월, 방화벽과 그레이트 월, 만리장성을 합쳐 그레이트 파이어 오브 차이나, 만리방화벽, 줄여서 GFW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방화장성은 98년 금순공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3년에 완성되었고 선별된 외국 웹사이트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의 속도를 떨어뜨리며 검열 대상 용어를 바탕으로 차단을 실시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검열 외에도 만리방화벽은 중국 내부 인터넷 경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기업, 텐센트, 화웨이 등을 길러냄으로써 외국 인터넷 기업, 삼성, 애플, 구글과 같은 제품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끼칩니다. 이어서 금순공정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중국 정부는 금융, 정보화, 전자장부화를 위해 12금 공정이라는 12개 국가 전략을 세웠고 그 중 하나가 금순공정입니다. 1994년 2월 중국은 최초로 인터넷 관련 규제 법규를 마련했고 1998년 9월 금순공정 1차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어 2001년 4월 국무원이 비준하였고 2002년 12월 31개 성과시에서 300명의 책임자들이 4일간 열렸던 중국 정보 시스템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이 전시회에서 인터넷 보안, 영상 감시, 얼굴 인식 등의 서구 기술이 구매되었는데 3만 명의 공안이 이런 황금 방패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 2003년 9월 US 사이트 차단, 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 관리, 개인 액세스 정보 감시 등이 성공을 거둬들였고 같은 말 금순공정이 가동되었습니다. 2006년 8년 동안 실행되었던 금순공정 1차 계획 종료 및 2차 계획이 시작되었고 2008년을 끝으로 금순공정 2차 계획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방화장성은 초기에 1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측되는 인터넷 경찰과 넷 비밀 경찰들이 인해 전술로 검열을 실시하였는데 만경순경집법이라는 공식 사이트를 전국 50성 직할시에 NAS, SNS, 웨이버, 위챗 등에 개설하여 24시간 체제로 감시, 검열해 왔습니다. 이후 화상인식과 음성인식을 구사해 자동으로 검문하는 인공지능 AI와 기계학습을 도입했고 검열 시스템을 회피하는 소프트웨어도 몇 존재하나 중국 당국이 엄격한 적발 및 검열 회피 대책 기술을 개발을 도입하여 현재는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순공정의 목적은 표면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중국 주요 대도시에 1만여 개의 감시용 서버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은 물론 댓글에 민감한 내용까지도 실시간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 즉 중국의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의 자유로 인하여 국민들을 통제하는 힘이 약해진다면 체제와 더불어 나라를 이루는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금순공정을 통해 이를 막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중국은 금순공정의 목적으로 해로운 인터넷상의 컨텐츠로부터 일반 중국인들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인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추측됩니다. 금순공정 시스템은 중국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중국 정부, 특히 중국 공산당과 정치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보에 접속할 수 없도록 블로킹과 필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중국이 주로 통제하는 내용들인 정치, 전쟁, 국가 분쟁 등 위협이 되는 요소 부분들인 것을 보면 자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이트 및 컨텐츠에 대한 통제는 중국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소통, 즉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같은 금순공정을 저희가 발표로서 다뤄야 되느냐 하면은, 유사 시스템이 중국을 넘어 러시아, 북한, 라오스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더 나아가 중국이 영향을 끼치는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이 주변국들의 가치나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금순공정 정책에 대해 알고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금순공정에 대한 적용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순공정 적용 기술은 네 가지 기술, DNS 블락, 커넥트, URL 블락, 컨텐츠 블락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DNS 블락은 현재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이트를 DNS 확인이 불가능하고 다른 컨텐츠로 리디렉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커넥트는 중국을 떠나는 연결 요청과 병행해 점검하는 것으로 IP 주소가 현재 IP 블랙리스트에 있으면 연결 재설정이 전송되어 결과적으로 요청했던 연결이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URL 블락으로 URL에 불법 단어 블랙리스트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결이 무한적으로 리디렉션 되어서 접속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블락은 중국 내 사용자에게 승인되지 않는 키워드와 구문을 병렬로 스캔하고 발견 즉시 컨텐츠 블락을 통해 해당 컨텐츠 내용이 끊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본래 컨텐츠에 감시가 들어오고 사용자의 부적합한 경우 이러한 네 가지 적용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해당 자료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바로 금순공정의 핵심 프로세스라 할 수 있습니다. 금순공정의 검열에 대한 예시를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금순공정 검열 내용의 예시로는 출입국 관리, 지문 데이터 뱅크, 패턴 인식, 전자메일, 전화 감청 등으로 국민과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며, 인터넷뿐만 아니라 TV나 신문 등의 매체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관련된 언론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들은 중국 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화벽이 대표적인 검열 예시입니다. 중국 정부의 검열에 동의하고 중국에 진출한 중국어판 구글에서도 대만 독립, 티베트 독립, 천안문 사건, 팔운공, 민주, 자유 등의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행객이 천안문 광장에서 찍은 사진, 천안문, 6월 4일과 같은 단어도 검열 대상입니다. 서치 엔진으로 티베트를 검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어서 티베트 독립, 인권을 연관으로 검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티베트에 관련된 정보 검색은 차단이 되어 있고, 문제 있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검색해도 이와 같이 차단되며, 이러한 차단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이런 금순공정의 이슈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해당 사실 자체도 모른 채 정보를 차단당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금순공정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금순공정은 현재 중국 서부에는 파라볼라 안테나, 인공위성, 슈퍼컴퓨터 등을 이용해 국내 전화, 팩스, 인터넷 회선 등의 통신을 항상 감청하는 시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든 중국 인민들에게 구글, 위키백과 유튜브 접속을 금지해놓고 자신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유리하도록 컨텐츠를 조작하거나 댓글 공작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중국 대중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파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정보도 수집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카슈가르 시설의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군사 정보를 감청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금순 하드웨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 텐센트가 2000년 이후 태어난 1만 명의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량이 중국의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으며 매일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로 이러한 중국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적인 미래와 달리 중국의 정보 습득 차단을 위한 인터넷 제한은 매우 후진국적인 정보 시스템이며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중국에게 자국민들의 차단된 정보 습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과도한 인터넷 통제로 인해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교류 국가와 마찰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중국에 더 큰 손실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인터넷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외에서 접속 불가능한 사이트들이 인터넷의 발달 앞에 끝끝내 중국의 방화벽을 뚫고 차단될 수 있을지 차단이 안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금순공정 정보 차단이 이루어진다면 인터넷 발전 속도와 중국의 프로그램 발전 속도 중 어떤 것이 더 빨리 정보를 차단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할지는 계속 경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이 같은 자료들을 사용했고 프리젠테이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